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센 넘버를 가지고 너센 넘버의 정의는 민 프리패스 나누기 시스템 길이로 했었는데, 이걸로 이제 너센 넘버가 0.001일 때, 0.1일 때, 또 10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너센 넘버가 1000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거의 연속체라고 볼 수 있죠. 시스템 내에 이게 민 프리패스니까 입자가 굉장히 많은 거지. 그쵸? 어? 민 시스템 내에 입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으면 이게 민 프리패스 L로 볼 수 있고, 이게 시스템의 길이 L로 볼 수 있으니까 민 프리패스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그 너센 넘버가 작다는 것은 연속체다. 연속체. 그리고 0.1 정도까지는 연속체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슬립 플로우라고 하자. 그리고 0.1에서 10 사이는 이제 연속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트랜지션 연속체에서 완전히 이제 몰레큘러 디스크리트 플로우, 여기 프리 몰레큘러 분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프리 몰레큘러 플로우로 이제 트랜지션 천이 유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유체역학만 생각하면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을 쓰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노 슬립, 여기는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다른 식, 그 버넷 이퀘이션이라고 조금 다른 식을 쓰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도 조금 이것보다 더 고급 하이어더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되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입자를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그 몰레큘러 모델 이런 걸 써야 돼요. 통계적으로 하든지 또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든지 어떤 원리를 적용하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9주차까지 해서 연속체의 노슬립까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식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나비어스톡 방정식,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까지 해서 이렇게 써봤죠. 그때 이제 최종식 비압축성을 고려해서 최종식은 우리가 잘 아는 매스 컨서베이션, 요거 또는 벡터형으로 쓰면은 이거죠. 요거 밀도가 컨스턴트니까 앞에 시간에 따른 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은 이제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이죠. 네이비어스톡스. 그래서 로 A에 해당하는 거, 로 라운드 UI 라운드 T 더하기 그 다음에 UK에 라운드 UI 라운드 XK, 요거 이거 벡터로 쓰면 이거였죠. 벡터 요거 그 전에 썼던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로 A 또는 로 du dt 토탈 데리버티브, 이것은 로컬 타임 미분, 그 다음에 컨벡티브 미분, 이렇게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 A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A 벡터. 로 A는 시그마 F니까 이 힘은 압력에 의한 압력구배,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점성력,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까지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식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로의 로 CP지. 로 CP의 라운드 T 더하기 컨벡션 UK의 라운드 T 라운드 XK. 이거는 언스테디 텀이고 이건 컨벡션에 의한 열 전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소산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인컴프레서블일 때. 그래서 이건 대류 열 전달, 이것은 전도 열 전달. 복사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항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무시했을 경우에 복사 열 전달 무시했을 경우에 보존식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매스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식 하나, 나비아스토크 방정식 벡터 형태인데 이거 스칼라로 하면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는 스칼라니까 이건 하나. 그래서 하나, 3개, 하나. 그래서 이퀘이션은 총 5개. 미지수는 속도 K니까 3개. 그 다음에 뭐야? 밀도는 일정하니까 이제 미지수가 아니고 압력 하나. 그 다음에 온도 하나 해서 총 5개. 그죠? 5개의 미지수에 5개 방정식이지. 스칼러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도 구할 수 있고 온도도 구할 수 있겠다. 압력 분포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해서 매스 컨저베이션과 나비아스토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푼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시스템의 속도 분포와 압력 분포를 구한다는 거였고, 또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그 관심 있는 영역을 푼다는 것은 온도 분포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만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연속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연속성. 지금 우리가 비압축성 얘기 지난 시간에 말미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컴프레스빌러티. 이거 압축성이죠. 압축성. 그래서 연속체 모델에서는 우리가 비압축성으로 간주할 때 앞에 지금 여기 이 부분 연속체 모델. 물론 이 슬립 플로우도 연속체 모델을 사용해요. 사용하고 바운더리 컨디션만 다르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저 연속체 모델. 연속체 모델에서 우리가 압축성을 이제 무시를 했지만 어떤 때 무시할 수 있느냐? 마하 넘버가 0.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하 넘버의 정의가 뭐였죠? 마하 넘버가 그 속도 나누기 빛의 소리, 음속이지 빛이 아니고 음속분의 속도.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음속으로 간다, 그럼 마하 넘버 1인 거죠. 비행기가 음속의 3분의 1 수준으로 간다, 그럼 마하 넘버 0.3인 거야. 그러니까 마하 넘버 0.3보다 작은 정도의 비행기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을 때 그 공기의 유동은 비압축성으로 간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하 넘버 0.3보다 큰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면 이제 유체가 압축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예? 마하 넘버가 1이 넘을 때는 뭐가 쇼크 웨이브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표면이 움직이니까 요 분자가 와서 때릴 때 이 밀도들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잖아, 유체가. 그래서 너무 빠르면 이게 이제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웨이브가 쇼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마하 넘버 0.3
미만에서는 이제 그 비압축성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간혹 만원보가 0.3보다 작아. 굉장히 저속인데도 이 밀도의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 주로 어떤 때? 내추럴 컨벡션 같은 거 계산할 때 온도가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 우리 내추럴 컨벡션 할 때 여기 뜨거운 표면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 그럼 공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뜨거운 표면의 공기는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공기가.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발생하잖아. 이 속도 굉장히 느려요. 느려. 그렇지만 이 사이에 밀도 좌측과 우측의 밀도 변화가 심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밀도를 일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 이런 예외적인 거야. 이건 이제 온도 차이가 국부적으로 존재해서 거기서 밀도 변화가 많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부분만, 요 부분만 이제 압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는 비압축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풀어요. 요령껏 풀어. 이런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체역학에서는 저속인 경우는 그냥 압축성이 없다. 즉 비압축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압축성 효과를 방정식으로부터 한번 뽑아내 봐요. 압축성 효과가 그 수식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압축성 효과. 연속 방정식을 봐요. 연속 방정식 보면은 d로 dt 연속 방정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연속 방정식 쓰면은 이게 파셜로 썼는데 이거 앞에서 연속 방정식 봅시다. 오리지널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여기 아니고 이거지? 이게 연속 방정식이지? 근데 얘를 지금 이제 변수로 보는 거면 지금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은 얘가 변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변수고 이것도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로를 이거 이제 미분할 때 요건 놔두고 더하기 그 다음에 uk를 앞으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은 저기 얘와 얘를 합해서 한꺼번에 쓰면은 이렇게 되죠. d로 dt. 왜냐하면 d로 dt는 이거잖아. 정의가 토탈 미분은 또는 대문자로 쓰기도 해요. 토탈 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거의 토탈 미분은
시간만의 미분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미분, 이걸 우리 컨벡티브 미분이라고 하는데, 공간 xk 이렇게 시간 미분, 공간 미분. 이 공간 미분이라는 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건 로컬 데리버티브, 국소 미분, 국소 미분 또는 국소 시간 미분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간 미분이라기보다는 유체가 이렇게 평균적인 속도를 가지고 컨벡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미분이니까 이걸 대류 미분이라고 불러요. 대류 미분. 그리고 이건 토탈 미분. 이렇게 스몰 d로 쓰기도 하고 또 토탈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라지 d로 또 쓰기도 해요. 토탈, 전체 미분, 전 미분. 영어로 하면은 total derivative. 토탈 데리버티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쪼갠다고 보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체인 룰처럼. 그러면 토탈 데리버티브는 로컬 타임 데리버티브, 타임 미분. 데리버티브가 미분이에요. 데리버티브 로컬 타임 데리버티브 더하기 컨벡티브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입자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컨벡션에 의한 어떤 미분,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컨셉이 그거야. 그래서 토탈 미분은 국소 미분 더하기 대류 미분이다. 그래서 이게 국소 미분이고 이게 대류 미분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엮으면 토탈 미분 D로 dt. 스몰로 써도 상관없어요. 스몰 d로 써도. 우리가 보통 미분할 때 d를 쓰잖아요. 이거 같은 거야.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이걸 강조하려고. 토탈 미분이다. 또는 이걸 substantial derivative라고 돼. 본질적인 미분이다. 그 본질적인 미분은 시간에 대한 미분과 대류 미분, 이게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토탈 미분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야죠. 나머지는 로 라운드 UK 라운드 XK는 0 이렇게. 이걸 아예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죠. 34페이지에.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식이 달라졌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이쪽으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식, 즉 연속 방정식 또는 질량 보존식을 한번 잘 분석함으로써 이 압축성의 의미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 d로 dt는 지금 밀도가 뭐의 함수야? 밀도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죠. 기체라고 생각합시다. 뭐 액체도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 rarefied gas, 희박가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내에 가스가 흘러간다. 그리고 그 양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제 입자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속체로 볼만한 조건인 저런 경우 너센 넘버가 1000분의 1 또는 0.1까지. 그럴 때는 이제 거버닝 이퀘이션 자체는 연속체로 쓰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입자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노슬립 컨디션이 깨진다. 마치 미끄러지는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다루는 건데, 그 중간에 우리가 압축성, 비압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압축성이 되면 식이 굉장히 간략히 단순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축성, 비압축성의 정도를 평가하려면 압축성 효과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는데, 그걸 이제 연속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압축성 효과를 끄집어내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밀도가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의 함수니까 여기 D로 dt 밀도를 미분해.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봐. 어?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얘가 지금 P와 T의 함수니까 어떻게 되지? 우선 P로 한번 미분해. P로 밀도를 P로 미분하고 P를 다시 T로 dt 시간으로 미분한다. 온도는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더하기. 이제는 P를 미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밀도를 P,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밀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써주고,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써주고, dt, d 스몰 t. 이때는 압력은 일정하다고 보고, 이게 소위 체인 룰이잖아요. 체인 룰. 미분할 때 밀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그 밀도가 압력의 함수이고 온도의 함수이다. 그럼 우선 온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압력에 대해서 미분하고 P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P를 다시 T에서 미분하면 이게 이제 한쪽 미분이 된 거예요. 편미분이 된 거고 또 이쪽 이제 압력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밀도를 미분하고 그 온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수학의 기본적인 체인 룰이라고 하죠. 체인 룰. 체인 법칙. 이렇게. 그래서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밀도 자체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니까 압력에 대한 변화, 온도는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변화, 그때 압력은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이건 수학적으로 확정된 식이니까.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지금 압축성을 얘기하려면 원래 밀도가 얼마였는데 그 기준이 되는 밀도 또는 현재 밀도분의 밀도의 변화율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로분의 1 그냥 편의상 곱해줘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식이 이제 1 나누기 로분의 d로 dt. 이것은 로분의 1에 델로 델 p 그 다음에 dp dt 온도가 일정할 때 더하기 로분의 1에 델로 델 t 그 다음에 dt dt p가 일정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그 체인룰을 한번 적용해 보고 밀도로 나눠 보니까 연속 방정식에서 이렇게 이제 밀도의 변화율이 나왔지. 밀도의 변화율. 밀도분의 밀도의 변화율. 그죠? 여기도 밀도분의 압력에 대한 변화율. 요건 이제 밀도분의 압력을 가했을 때 밀도가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현재 밀도분의 온도가 가해졌을 때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붙여. 압력을 가했을 때 밀도가 변한다? 유체가 있는데 유체를 눌렀더니 밀도가 보통 이제 늘어나겠지. 예?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겠지. 압력을 가하면 유체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을 고르게 노멀 방향으로 압력을 싹 가했어요. 그러면 변형이 약간 일어날 거 아니야. 그걸 나타내죠, 요거. 근데 원래 밀도니까 변형률을 나타내네. 압력에 대한 변형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온 상태에서 압력을 가했더니 밀도가 변하더라 또는 최적이 줄어들더라 또는 밀도가 늘어나더라. 등온 압축 계수라고 불러요. 압축. 얼마나 압축이 잘 되는가. 압축 계수가 만약에 크다면 이게 만약 이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요게 잘
저기 하는 거지? 어? 잘 압축되는 걸 나타내겠네. 이거 주어진 될 P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크다. 그러면 압축 계수가 크다. 압축이 잘 된다. 그런 뜻이고, 만약 비압축성 같은 경우는 압을 가해도 밀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0에 가깝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걸 등온 상태 isothermal compressibility coefficient라고 불러요. 등온 압축 계수. 이해됐죠? 이쪽. 그다음에 이쪽은 마찬가지야. 이쪽은 이제 유체에 열을 가해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니까 밀도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 등압 조건에서 이게 등압 조건은 보통 안 붙여도 되고, 밀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를 올리면 밀도는 작아지지. 예? 밀도는 작아져. 그럼 최적은 팽창하지. 예? 온도를 올리면 최적 팽창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최적 팽창 계수라고 불러. 최적 팽창. 등압 상태에서 열에 의한 열 팽창 계수지. 열에 의한 최적 팽창 계수.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빼버리고 최적 팽창. 이 표현대로 하면 밀도 감소가 되겠네. 열을 가해서 밀도 감소 또는 최적 팽창 계수라고 불러요. Bulk Expansion Coefficient.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등온 압축 계수를 알파라고 명명하고 최적 팽창 계수를 베타라고 해요. 우리가 그 수은에 그 수은 온도계 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게 이 최적 팽창 계수를 이용하는 거잖아.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수은의 최적이 팽창해서 길이가 늘어나죠. 늘어나지. 그래서 델타 L은 요 이제 최적 팽창 계수 요 베타에다가 델타 T의 함수 여기 원래 L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최적 팽창 계수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연력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저기 연속 방정식을 연력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단순하게 체인룰을 써본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온 압축 계수와 최적 팽창 계수로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앞에 것은 알파의 dpdt 더하기 베타의 dpdt 이렇게. 이건 압축계수, 압축성계수 또는 압축계수, 팽창계수. 압축계수, 팽창계수. 압축계수. 이것은 열에 의한 팽창계수.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물성 같은 역할을 해요. 물질마다 이제 압축계수, 물의 압축계수는 얼마냐? 공기의 압축계수는 얼마냐? 물의 팽창 계수는 얼마냐? 수은의 팽창 계수는 얼마냐? 공기의 팽창 계수는 얼마냐? 이런 이제 물성의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2강에서 계속해서 이 압축성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